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일제히의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기,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골라서 다소 깊게 파보는 시간입니다. 100년 전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추적하는 시간. 미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가다 미식카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연구원님, 강동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식민지 역사박물관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공사는요 한참 진행 중이다가 중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네, 잠깐 쉬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잠깐 쉬었는데 골재라든지 목조,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장공사, 조명공사, 바닥공사 같은 나머지 공사들이 좀 남았습니다. 네. 뭐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전시가 네. 제일 중요하겠죠. 네, 원고와 디자인은 지금 밤낮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른 영상 작업도 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한참 그러면 중반은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뭐 중반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강동민 팀장님 아주 감기가 낫지 않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순 선생님 오늘은 스포츠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요새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 단일팀 스포츠 교류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요. 되게 궁금한데 오늘 어떤 이야기죠?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골프입니다. 골프. 아, 골프에 관한 얘기입니까? 골프죠, 골프. 아, 골프니까? 골프인가요? 예. 골프인가요? 예, 하여튼. 예, 우선 자료를 보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강 팀장님? 예. 네, 뭐 청취자분들도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동아일보 1924년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골프놀이에 취한 이왕직 차관과 예식과장이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종묘에 사변이 일어나자 위로는 이왕 전하를 위시하여 창덕궁 내에 밤낮으로 초조한 빛이 쌓여 있으므로 더욱이 전하께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보를 찾았느냐고 시시로 하문하고 계시어 실로 이 봉답할 길을 모르는 이때 소위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자가 된다 하는 이왕직 차관 신호다 지사쿠와 예식과장 이항구 씨는 11일 아침부터 자동차를 몰아 용산 효창원에 이르러 날이 새도록 골프놀이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그들이 취할 바 가장 온당한 도리겠는가라고 해서요. 한마디로 왕실 본물 잃었는데 지금 책임자가 골프 치러 갔다 이 말이죠. 아, 종묘에 사변이 일어났는데 네. 어보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골프를 치러 효창원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대충 보면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골프 글씨가 시옷 기역으로 되어 있네요. 쌍기역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 당시에는 그때는 표준이었나 보죠? 네, 뭐 일반적으로 예, 이런 된소리 발음은 시옷 기역으로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사실 이런 표기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네. 이렇게 썼다. 예, 글자 얘기는 그렇고 사변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게 어떤 일입니까, 이순 선생님? 예, 사변이라면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한국전쟁 6.25 사변 이렇게 하는지 사변이니까 큰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예. 뭐 큰 변고가 생겼다 이건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그 종묘에 있는 어보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장이지 않습니까? 인장? 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장이요? 예. 그 도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임금 뭐 어느 왕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새겨서 이제 이렇게 종묘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봉안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도둑을 맞았다. 예. 그런데 골프 치러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시대는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어떤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뭐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왕조 시대라면은
그러니까 왕조의 그 위에 있는 선대 임금들이 이제 이렇게 예. 모시고 있는 그 종묘기 때문에 그 종묘가 지금 그 침범을 당했다는 일도 큰 일이고 예. 더더욱이나 거기에 있는 이제 의보를 잃어버렸다면은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종묘의 어떤 관리랄까 어떤 실무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이왕직 차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식 과장 이런 사람이 이게 의보를 찾는 일에 그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뭐 개인 그냥 뭐 그거 하듯이 골프장으로 이렇게 뭐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뭐 앞뒤가 안 맞는 뭐 이런 상황이다. 하여튼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왕실의 보물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이제 담당자들이 골프를 치러 갔다는데 이항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왕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일파 이완용의 아들입니다. 아, 이완용의 네. 아들입니까? 예. 네. 이 사람이 말이죠. 이런 네. 말을 했어요. 제가 네. 자료를 또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예. 종묘의 오보라는 것은 당장 나라에 쓰시는 것도 아니요. 예. 승하하신 후에 만들어 놓은 그 돈으로 쳐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잃었다고 좋아하는 골프놀이도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집에서 술 먹거나 계집 데리고 노는 것도 못하겠네요? 라는 말을 했어요. 아, 이놈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도장을 잃어버렸는데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네. 단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죠. 아, 정말 이완용의 아들답네. 이제 네. 요새 이런 말 했다면 즉각 파면에 옛날에 개돼지 발언한 그런 말이 생각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때 그러면은 즉각 파면에 여론의 문매를 맞을 일인데 이게 친일파 권세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예, 그럼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그 뭐 신호다하고 이양구라는 사람은요. 또 뭐 예. 사실 이때 일을 겪고도 사실은 뭐 그냥 전혀 흔들림 없이 예. 뭐 자기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더러 예. 그 나중에 여기 이제 이 당시 그 신호다라는 일본인이 이왕직 차관이었거든요. 차관. 네. 그 이왕직에는 뭐 장관과 차관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관은 이제 그 한국 사람 그러니까 네. 그 한국 사람이 장관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네. 그다음 차관은 그 실무적인 어떤 그 실세죠. 실세 개념으로 일본인을 이렇게 앉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왕직 장관의 어떤 이렇게 그 그럴까 그 책임자 어떤 변동 상황을 보면 네. 유일하게 그 일본인이면서도 이왕직 장관을 지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신호다거든요. 아, 신호다가 장관까지 올랐다. 예,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32년도부터 40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년 가까운 세월을 했고 예. 그 앞에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차관을 했던 시절까지 합치면은 뭐 저는 한 15년 이상 뭐 거의 20년 가까운 시절을 이왕직과 관련된 이제 그런 거고요. 뭐 그전에는 또 이렇게 그 지방에 그러니까 그 뭐 평안도 쪽에 뭐 도지사도 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했던 뭐 그 나름대로 일제의 그 뭐 권세가 이런 개념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항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뭐 후광이랄까 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또 이렇게 이왕직을 통해서 자기 이제 권력 기반을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신호다가 승진을 하게 되니까 그 후임으로 이왕직 차관도 지냈고 또 나중에는 장관까지 다시 뭐 했다가 장관에 있던 신분으로서 45년도에 뭐 세상을 떤 이런 식의 그거였거든요. 아, 그럼 둘이서 골프 치고 다니면서 하여튼 예, 승진을 계속 해왔다는 할 거는 얘기네요. 다 하면서도 뭐 권세를 누릴 건 또 다 누리는 이런 식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예. 또 그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받은 게 후자까지 올라간거든요. 후자기면 네. 뭐 굉장히 높은 그건데 그거 하고 일반적으로 귀족이 되면은 자기 선대 아버지가 죽으면 그거를 이렇게 물려받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항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기하고 상관없이 예. 자기의 홀로 공을 뭐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자기를 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아, 남작의 자기를 받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받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를 받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딱 유일하게 이 한 건의 그 사례가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떤 권세를 어떤 누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골프장을 또 특히나 여기 이 두 사람이 이 당시에 골프장에 갔다고 그랬는데 간 장소가 바로 또 하필이면 효창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창원은 예. 이 당시에 엄연하게 아직 그 당시에 이게 분묘가 남아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분묘가 있는데 거기 골프장이 그렇죠. 생겼다는 별도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식이면은 뭐 종묘만큼이나 또 이게 뭐 나름대로 신성하게 관리돼야 되는 공간이 네. 뭐 왕조 시대는 당연하게 뭐 원묘 이런 식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효창원 자체에다가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골프장을 조성해서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로 네. 분묘가 옆에 있는데도 바로 그 뭐 불과 한 뭐 10수메다 옆에서 이렇게 골프를 같이 치는 이런 식 광경이 예, 벌어졌던 공간이 바로 효창원이기도 경복궁 했었습니다. 순환사가 생각나는데요. 효창원은 원래 누가 거기에 분묘
누구의 분묘가 있다고? 능보다 약간 이제 아래쪽에 격에 있는 그 무덤이 원으로 부르는 거고요. 예.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것을 일반적으로 묘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조 임금의 아들이 네.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름이 문효세자라고 하는 이제 아들인데 여기가 어릴 때 이제 죽으니까 이때 지금의 그 효창원 자리에다가 무덤을 쓰면서 이 당시는 아직까지 원으로 승격되지는 않았었고요. 네. 효창묘라고 처음에 불렀다가 묘였다가 예, 그다음 조금 약간 시대가 흐른 다음에 일괄적으로 왕세자의 무덤을 이렇게 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그니까 뭐 하여튼 그 사안이 이제 이렇게 제기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원으로 다 승격하기로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효창원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무덤 안에 그 구역 안에는 그 세자의 무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네. 그 세자의 어머니인 정조의 후궁인데 의빈성씨라고요. 예. 예, 그 하는 사람의 무덤. 그다음에 정조 또 후궁. 예, 그다음에 정조의 아들 개념이지만 그 순조 임금 있잖아요. 네. 그 순조 임금의 또 후궁, 예, 후궁 무덤도 있고 또 그 후궁이 낳은 또 옹주의 무덤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그 봉분으로 따지면 4개 정도가 이렇게 4개 정도 같이 효창원에 있던, 있었다. 예, 약간 이제 그 뭐 말하자면 공동 하여튼 묘지와 같은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왕실에서 관리하던 예, 하여튼 구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4년에 서삼릉으로 예, 옮겨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네.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네. 일제 시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네. 자기들이 뭐 기념물을 설치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게 어쨌든 휴양 시설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념식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기념식수 행사장으로 효창원을 또 사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봉분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을 뭐 사쿠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효창원 자체가 아주 총체적인 어떤 순환사의 현장이랄까, 예, 하여튼 그런 공원 장소였는데. 예. 또 이제 그나마도 일제가 폐망하기 1년 전이 1944년도 10월에 와서는 예. 무덤 자체를 예. 통째로 파서 이제 서삼릉으로 다 옮겨버렸거든요. 서삼릉으로 예, 그래서 옮겨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해방 이후 시점에는 해방고 당시 시점에는 이름은 효창원이나 예. 정작 그 주인인 무덤은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이제 효창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기면서 예.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마침 우리나라는 그 국립묘지라는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해방 초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숨진 이제 외국 선열들을 이렇게 예. 해서 이제 그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렇게 사모의사 분들의 예. 그것은 이제 그래 이제 조성하게 되는 또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효창원의 사실 왕실의 묘역인데 거기를 골프장을 만들었고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되니까 경복궁 순환사랑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골프장은 효창원이 유일했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이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이 효창원이죠. 네. 그러니까 효창원이 최초에. 예, 최초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계속 오래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시기마다 약간의 변동사는 있는데 네. 그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골프장 자체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원산이라 그럽니다. 원산. 이북에요. 예, 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데 개항기에 먼저 이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거나 외국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00년 언저리에 예. 원산 그 해관, 요즘 말 세관이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뭐 하여튼 휴가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920년 언저리 왔어야 골프장이 생기지만 네. 원산 같은 경우에 또 그 이후에 1910년대에도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네.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그 뭐 휴양하는 개념으로 골프장이 이제 생겼다. 골프장을 또 추가로 더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서울 지역의 골프장 조성은 사실은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런 어쨌건 이게 뭐 시대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건 이제 이게 하필이면 그걸 만든 장소가 이렇게 예. 능원 묘역 자체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예,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이제 효창원 묘역을 만들어진 그 하여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보니까 네. 원래 이제 그 계획은 1919년도 언저리에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철도국에서 운영하던 그 조선 호텔이라고 예. 지금도 조선 호텔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조선 호텔이요. 그러니까 같은 예. 자리 있죠. 예. 같은 자리이면서 그 이름도 그대로 이제 차고 있는데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철도국에서 운영하기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철도국. 예, 철도.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이름 자체도 철도 호텔이었거든요. 예, 철도 호텔이었다가 완공 시점에서 이제 조선 호텔로 이렇게 일반화된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호텔에 이제 머무는 이제 그 고객들을 위한 시설로서 네. 예, 골프장을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골프장으로서 서울 시내에서 이제 만들기 만만한 장소가 바로 이제 효창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서 1900 원래 여기서 이제 19년도부터 공사는 시작됐지만 완공은 21년도에 이제 완공해서 개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24년까지 그러니까 네. 한 3년 정도 되죠. 예, 3년 정도는 바로 이곳에서 그 골프장을 이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거 말고도 또 청량리하고 또 군자리에도 골프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만들긴 해서는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정상적인 골프장이 18홀 개념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예. 여기는 한 절반 정도에서 9홀 예. 코스로 만들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러니까 7개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일본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것인지 이제 청량리 쪽에도요 이렇게 네. 새로이 그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는 24년도부터 29년까지니까 또 한 5년 사용했던 거죠. 예. 옮겨간 자리는 또 여기도 하필이면 왕릉 있는 의릉이라고요. 의릉. 예, 습관동인데 지금 그 종합예술학교인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한예종. 예. 그러니까 거기도 경종의 무덤이 있던 자리인데요. 예, 이제 그 일대에다가 또 골프장을 만들어서 청량리가 가까우니까 명칭은 청량리 골프장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29년도에 가서는 그 뚝섬 쪽에 네. 그러니까 지금 가면 어린이 대공원 자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 명칭이 군자리였거든요. 예, 요즘 군자리. 군자역기 있지 않습니까? 군자역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동네를 대표 명칭은 이제 군자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예. 군자리 골프장이라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1930년부터 그쪽으로 옮겨가서 하니까 그 이후로는 해방 이후 한동안까지 바로 이 자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골프장 공간이랄까 이렇게 인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 대공원을 전화하기 전에 그냥 거기 그 서울 골프장이라고 예. 서울 칸츄리라고 참 이렇게 뭐 기억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서울 CC로.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 내력으로서 그 골프장의 어떤 변동사랄까 일제강점기 때 서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효창원도 그렇고 의릉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왕실의 분묘를 달 골프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또 자료가 여기 하나 있는데 강태현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예. 사실 당시 효창원 골프장에 이제 골프 치는 모습이 담긴 이 자료인데요. 네. 1925년에 발간된 그 조선이라는 잡지에 수록된 사진입니다. 네. 네, 이 나무 사이로 이게 골프 코스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골프를 즐기는 이런 어른 그리고 이를 수발하는 조선인, 뭐 캐디라고 하죠. 캐디. 그렇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사실 뭐 이 캐디라는 개념이 지금의 캐디가 아니죠. 그때는요. 예. 뭐 사실 캐디라고 하면은 그 경기 진행하는 동안에 뭐 클럽을 운반도 하고 또 선수가 뭐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선수하고 같이 뭐 이렇게 경기 진행 방식을 의논도 하고 하는 거의 전문 코치 같은 그렇죠, 거죠. 프로 선수들은 전문 직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면요, 소년이 골프백을 그냥 들고 있잖아요. 자기 키보다 더 큰네요. 네. 이 골프 채가. 그냥 캐디가 아니라 짐꾼인 거죠. 네. 바지 저고리 입고 네. 그죠? 좀 애처롭게 보이네요, 진짜로. 네. 이런 느낌의 사진이 또 하나 또 있는데요. 네네. 예, 1939년 그 반도 여행의 인상이라는 책에 나온 사진입니다. 네. 그 조선에 유람을 온 그 일본인들이 그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조선인 또 소년 캐디가 예. 보조를 하고 있죠. 예. 예,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러네요. 네. 이거 뭐 바지 저고리 입고 이 사람들은 서양식 양복 입고 그야말로 골프 치고 노는데 거기에 소년들, 이 조선 사람들이 다 가방을 들고 이런 모습인데
그 효창원도 그렇고 능에다 골프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왕실을 능멸하고 유적을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기본 인식 자체가 네. 여기는 원래 뭐 왕조 시대의 개념이면 당연하게 이제 신성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개념이 이미 깨져버린 거죠. 일제히 일단 그 세력 자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빌붙어 있는 사람들 인식이 뭐 그 네. 정도는 뭐 해도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개념 같은데, 그러고 이제 당장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그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뭐 그냥 일반 산 같으면 뭐 산을 깎아낸다거나 뭐 이렇게 논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꾸어서 잔디밭도 조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을 깎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능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렁지에 네. 뭐 어느 정도가 이렇게 뭐 그 봉분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골프장 조성하기에 그렇죠. 예, 쉬운 정도의 어떤 뭐 지형 조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 측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소를 만들려면은 그 소유주가 좀 이렇게 대규모로 한 주체가 한 땅을 다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뭐 여러 소유주면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테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 왕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왕직이라는 그 세력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요. 그 뭐 너른 수백만 평 중에서 뭐 한 10만 평 떼서 이렇게 그걸 전환하더라도 네. 그 뭐 아무런 이렇게 뭐 거리낌도 없을 뿐더러 또 실제로 골프장 조성에 좀 유리한 뭐 그런 식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에 예. 그런 식으로 골프를 지었다.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능원이 왕실 재산이고 또 그 귀족들이 그 골프 광이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대개 여기서 보면 지금도 네. 앞에서 이제 그 인용했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이왕직 차관을 지낸 일본인 고위 관리, 네. 그다음에 거기와 바로 밑에서 이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좀 조선 사람이면서 어쨌든 권세가로 하는 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오늘 뭐 기사에는 뭐 다르게 시켜드리지 않지만요. 뭐 골프와 관련 일제강점기 때 기사를 보면은 네. 정무총감이라는 존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정무총감이요. 예, 정무총감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최고 뭐 권세 책임자라면 조선 총독이 될 거고 당연히. 예. 그런데 조선 총독은 어쨌든 군인이잖아요. 네. 예, 군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골프 치는 일에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드물게 치는 장면이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거기 바로 조선 총독보다 바로 밑에 있는 네. 정무총감이라고 2인자죠. 2인자, 넘버 투. 예, 2인자지만은 문관 중에서는 또 최고위직이잖아요. 최고의 문관.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뭐 고위 관리들 보면은 뭐 골프 치는 이렇게 문제라든지 뭐 골프 광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 중에. 맞죠. 예, 그것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랑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정무총감 중에서 골프에 그야말로 이제 미치다시피 한 사람들이 네. 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골프 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등장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어떤 뭐 회고록 남기는데 보면 거기에도 이제 자기가 골프 치는 장면을 이렇게 수록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 기록도 뭐 곧잘 눈에 띄기도 합니다. 예. 친일 귀족이나 일본인 유지, 뭐 서양 사람, 중치원, 첨의, 변호사, 부호, 실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 골프장에서 주로 친목과 사교 이런 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골프를 약간 귀정돌이, 뭐 귀정돌음, 뭐 예. 그다음 비싼 사람,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모체가 금방 여기 네. 보다시피 일제강점기 때의 그 골프 치는 풍경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귀족의 특권 스포츠. 예, 그렇게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요즘처럼 뭐 골프는 이제 더 이상 귀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라고 강조하더라도 여전히 기본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은 이럴 때 이런 식 모습으로 이제 이게 골프가 소개된 아니면 골프가 그러니까 실행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1938년에 발간된 잡지 삼천리를 보면요. 네. 그 서울의 상류사회 입회금만 300원이 드는 골프장이라는 기획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네. 입회금이 300원이 드는 네. 골프장이다. 예. 예, 이 경성 골프 구락부에 가입된 이 보통 부원이 네. 한 416명 정도 되는데 네. 조선 사람이 한 4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16명의 회원 중에 좋은 사람이 한 10% 43명, 네, 10% 정도 되죠. 이 사람들 중에 뭐 상당수가 뭐 친일파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그방 말씀하신 그 면면들을요, 뭐 네.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연구소에서 펴낸 그 친일 인명 사전을 통해서 예.
여기 실제로 수록돼 있고 어느 정도 친해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예. 등장하는 게 한 20명 정도가요.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연수라고 김연수. 예, 김성수 동생. 아, 김성수 동생. 예, 그다음에 뭐 민대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민대식, 민규식 이런 사람들. 예. 그다음에 박영철. 예. 예, 그다음 박흥식이고 화신 그 박흥식. 예, 예.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항구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그다음 한상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유옥겸. 예. 예, 그다음 이병길. 예. 이병길도 역시 그 이완용 손자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뭐 이성우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나름대로 권세가이면서 어쨌든 행적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신일 임명사전에 수록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또 여기 수록은 안 됐다 하더라도 보면 되게 이런 범죄 사람들이에요. 골프를 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일본인들과 권세를 이렇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사이라서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 그룹들이 많이 있었던 거겠죠.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제가 입회금만 300원 드는 골프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사 제목에. 300원이 이게 네.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300원이요. 예. 잠깐 보면은 예. 그 입회비는 그 300원인데 네. 연회비가 뭐 60원, 예. 그 매월 2, 30원 정도 이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 1933년에 순사들 월급이요. 네. 28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네. 28원. 네, 근데 이게 매월 그 비용이 20원에서 30원 정도, 연회비 60원, 입회비가 뭐 300원 이렇게 되면 보통 재력가 아니고서는 이 순사 한 달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경찰 네. 한 달 월급으로 골프장 비용에만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938년 당시에 네. 예, 엄청난 돈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친일파들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장소로 로비를 했고 그죠? 그 친일파들과 일본 관리들이 사교장이 바로 골프장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당시 그 일반 민중들의 삶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동떨어진 별세계였겠네. 이렇게 신선노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친일파들이 그 독립을 원했을 리가 뭐 더더욱 없겠네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보면은 이제 이게 뭐 그 친일파들로 봐서는 아직 그 뭐 태평성대 같은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예, 뭐 그렇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뭐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약간 좀 뭐 변화가 생기는데요. 네. 그게 바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말하자면 일제가 벌인 이제 뭐 침략 전쟁 이런 상황이 되다 침략 보니까 전쟁이, 예. 그 개념하고 이 골프를 치는 이런 유유자적한 이런 식 상황이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일파 전쟁하고 하더라도 있는데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선 노름은 예. 그야말로 뭐 사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요. 네. 일제 스스로도 여기에다가 조금 약간 차단형이랄까, 뭐 하여튼 예. 약간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혹가다가 왜 공무원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숙하라 그러죠. 예, 골프 금지령 이런 금지령, 식의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처럼 예. 또 조치가 취해지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골프 금지령 내린다고 해서 골프를 진짜 안 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뒷구멍으로 다 치죠, 사실은. 예. 네. 이때도 그 매일신보 1940년 8월 27일자에 이제 수록된 네. 그 골프의 자숙의 선풍이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요즘으로 골프 치면 자숙하다. 예. 그 골프 금지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30살 미만 사람한테는 거절해라. 예. 뭐 평일 오전 중에는 하지 마라. 평일 뭐 오전 중에도 그런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얘기네요. 뭐 그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뭐 골프장에는 자가용 차하고 택시는 타고 오지 마라. 참. 그럼 예. 골프장에 자가용차가 택시 안 타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군자리 골프장이라는 게요. 그 예. 일제강점기 때는 그 옆으로 그 기동차라고요. 예. 기동차라고 동대문에서 이제 그 왕십리 거쳐서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 뚝섬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 뭐 천호대교 있는 쪽이죠. 예, 예.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그 기동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라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소개해 주시겠어요? 강병철 네, 뭐 사실 근데 골프랑 좀 상관없는 금지 품목 그 항목도 있어요. 예. 그 회원으로서 현재 필요하지 않은 은재 컵들은 매장에 두었으면 이번에 헌납을 해라. 전쟁 물자를 네, 내놓으라 이런 그런 거죠. 거죠. 은으로 만들어진 컵은. 뭐 구락부 소유의 일부 필요치 않은 컵들을 또 헌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인한 그 헌납을 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홀인원 같은 거 하면은 그 기념 트로피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예. 했을 거기 때문에 우승컵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그런 물품조차도 예. 전쟁 물자로? 물자로도 동원하기 위해서 예. 금속물 공채하는데 예. 그런 그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뭐 하라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즘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가 골프 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조치들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위험해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패방 직후에 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선생님? 예, 그 해방 직후보다도요. 뭐 예. 직전 그러니까 아직 일제강점기에 그 막바지 모습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바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네. 44년도 3월이니까 여기도 해방되기 한 1년 전쯤이잖아요. 네. 이때 되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아주 깊어지니까 네. 골프 자체를 그야말로 아예 이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전쟁 패망하는데 골프 칠 경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네. 골프장 자체를 아주 폐쇄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성 골프구락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군자리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체 자체를 네. 그때 해산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산시킨 바로 이제 그 골프장 빈터에다가는 네. 그 당시에 글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라이더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항공 이렇게 모형 항공기죠. 모형 항공기. 예,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뭐 하여튼 글라이더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예.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거는 예. 뭐 그 자체가 비행기의 실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항공 사상을 이렇게 주입하는 어떤 그런 교육 용도랄까 예. 뭐 이런 식 공간으로서 이제 지금 폐지된 그 골프장 공간을 또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런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예.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해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서울 그러니까 앞에 보셨다시피 경성 골프구락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성을 서울로만 이제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칸츄리 서울 칸츄리 구락부라고 칸츄리 이렇게 클럽. 식으로 해서 명칭도 전환되면서 네. 그 실체 자체는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쭉 오다가 1970년대 그 박정희 시대에 네. 여기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만드는 식의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박정희 지시에 의해서 서울 칸츄리는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예. 그 자리를 인수를 해서 오늘날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이제 조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뭐 내세운다랄까 그래 보면 지금 어린이 대공원 앞에 들어가면은 뭐 박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거기 뭐 그 당시 하여튼 영부인 이런 식 개념으로서 뭐 이렇게 뭐 시설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는 식의 뭐 그런 표시도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유경재단도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구역에 그러니까 예. 그 뭐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어서 음. 예, 원래 이제 조성 자체는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이제 군데군데 좀 이렇게 남아 있다. 예, 어린이 대공원이 원래는 순종 세자 빈이었던 순명 효향호 무덤이었고 그 유릉이 자리 잡던 곳에 골프장이 생겼고 또 전쟁 말기에 글라이더 훈련장 이거 저희도 사실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예, 것 같은데 많이 이게 하죠. 반공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몰랐네. 그리고 해방 이후 다시 서울 컨트리 클럽으로 서울 CC로 바뀌었다가 어린이 대공원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그때. 예, 근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경복궁에도 무슨 골프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예,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골프장 연역이 좀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요. 또 네. 뜻밖에도 경복궁 안에 이 골프장 이 시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다. 경복궁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골프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냥 골프 연습하는 네.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잔디밭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뭐 궁궐 순환사에서도 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경회로 후면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건물들 철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운동장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총독부 고위 관리들이 네. 뭐 근무 시간을 뭐 이렇게 뭐 짬짬이 와서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식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조차도 네. 또 1940년대 넘어가니까 뭐 전시 식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 1평 그 뭐 하던 뭐 작은 이렇게 밭 같은 게 있잖아요. 한 평짜리 밭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텃밭 만드는 그런 텃밭. 개념, 예. 텃밭 만드는 개념으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그 구역을 또 그런 식의 시범 농장 비슷하게 농원 같은 아, 경복궁 안에.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만든 이제 이렇게 그 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안에 어쨌건 간에
경복궁 안에는 또 이렇게 골프장의 흔적이랄까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전시체제기에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복궁 순환사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 골프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예.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골프라 그러면 아무래도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의 여성 골퍼들이 세계에서 제일 뭐 잘 나가고 있고 골프 대중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사실은 그 먼 이 골프 스포츠라고 하고 있는데 이 땅에 골프를 이렇게 처음 들어온 주체가 바로 식민 통치자 그리고 또 친일 귀족들이었다라는 역사적 경험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오늘 좀 새로 이렇게 발견했네요. 그리고 또 거기에 효창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이런 것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들려주신 이순 선생님 그리고 강동민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